여러분, 절대 이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는 분,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바로 아파오시는 분, 변이 풀어지고 묽게 나오시는 분,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3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 80%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방치하시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만 투자해 주시면 정말 중요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독만 투자해 주시면, 불악만 투자해 주시면, 첫째,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이 무너지는 3가지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을 살리는 비법 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재료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냄비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딱 30일 만에 바나나 모양 건강한 변을 되찾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굳은 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2번째부터는 풀어집니다. 3번째는 완전히 물처럼 나옵니다. 겨우 끝났다 싶으면 또 변이가 옵니다. 뭔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항문 주위가 불편하고 쓰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3번, 4번 반복됩니다. 밖에 나가실 때 더 심하시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중간에 내리신 적 있으시죠? 마트에 갔는데 물건보다 화장실부터 찾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뛰어가신 적도 있으시죠? 체면이 말이 아니시죠? 친구분들 앞에서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가족 여행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화장실에 들르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십니까?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체면 때문에 병원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자는 말에도 화장실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장 문제 때문에 가까운 집 앞 마트에 가는 것도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멀쩡하던 배가 아파오면서 금방 쌀 것 같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장을 더 자극하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중간에 배 아파서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삶의 질이 장난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 찾아오는 묘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설의 쾌감이라고 합니다. 꽉 조여있던 허리띠를 푸는 시원함, 꽉 끼는 신발을 벗는 해방감. 건강한 사람은 매일 이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 이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설을 걱정해야 합니다. 뱃속이 늘 불편하고 팽만감이 따라다닙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고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변독이 쌓이면 몸 컨디션뿐 아니라 기분까지 우울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200명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이 정상인 대비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당뇨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을 집 안에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수도관은 물이 적당한 속도로 흐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적당한 양으로 나오죠. 그런데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오염물질이 들어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장점막이 약해지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음식물이 대장을 후딱 통과해버립니다. 수분이 흡수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묽은 변이 나오는 것이죠. 건강한 변은 아이들 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모양, 가래떡 모양으로 단단하게 나옵니다. 장이 건강하고 점액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하루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십니까? 둘째, 변이 풀어지거나 물처럼 나옵니까? 셋째,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변이가 찾아옵니까? 넷째,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다섯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자주 차십니까?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이미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그냥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누수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벽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세균과 독소는 막아줍니다. 이것이 마치 집 현관문의 방충망과 같습니다. 바람은 통하지만 벌레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장벽이 약해지면 이 방충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와 독소가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이 아파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자가 면역 질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배탈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40%나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장누수 증후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장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장이 무너지는 3가지 핵심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원인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장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하시나요? 아침에 뭘 드시나요? 밥을 드시나요? 빵을 드시나요? 아니면 아예 건너뛰시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60대의 35%가 아침을 불규칙하게 드십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아침을 건너뛰시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장은 시계와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음식이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위에서 대장으로 자동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장 운동의 시작 버튼인 셈이죠. 아침을 건너뛰면 이 버튼을 안 누르는 것입니다. 장이 언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게 되고 불규칙하게 과민해집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큰 문제입니다. 라면, 과자, 편의점 도시락에 들어있는 유화제가 장점막의 점액층을 녹여버립니다. 점액층은 장벽을 보호하는 코팅막입니다. 이 코팅막이 벗겨지면 장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과민해집니다. 맵고 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짜고 매운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김치찌개에 밥 말아먹고 라면 국물까지 다 드시고 그때는 그렇게 먹어야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이 장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미 약해진 장에 고춧가루와 소금이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 심해지고 장이 더 민감해지고 설사가 잦아지는 것이죠. 장이 무너지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막걸리 한 사발. 친구분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죠. 우리 세대는 술로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기쁠 때도 마시고, 슬플 때도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점막 위에 점액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점액이 변을 뭉쳐주고 장벽을 보호하고 나쁜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점액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마치 세차장에서 고압 물줄기로 차에 묻은 왁스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씻겨나간 점액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최소 48시간이 걸립니다. 이틀입니다. 그런데 이틀 안에 또 술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액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장벽이 계속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3잔 이상 마시는 60대는 장점막 손상 위험이 2.4배 높아졌습니다. 2.4배입니다. 소주 3잔이면 많은 양이 아니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장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마시면 장이 회복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술 마시고 나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더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점액이 씻겨나가서 변이 굳어질 수 없고 세균이 직접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상적으로는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세가 다리티를 아이세.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는 것 잘 압니다. 최소한 이 3가지만 지켜주십시오. 첫째,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반드시 술을 쉬어주세요. 점액이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둘째, 빈속의 술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음식으로 장벽을 먼저 보호한 뒤에 드세요. 셋째, 맥주보다는 소주, 소주보다는 와인을 드세요. 탄산이 있는 맥주가 장을 가장 많이 자극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장점막 손상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원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왜 장에 영향을 주냐고요? 스트레스는 머리가 아프거나 잠이 안 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에서 밝혀낸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에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전화선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이 전화선으로 장에게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장이 이 신호를 받으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마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것이죠. 시험 전에 배 아팠던 경험, 면접 전에 화장실 갔던 경험, 바로 뇌장축이 작동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500명을 무려 10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병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장 질환에 3배나 더 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고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장을 편하게 움직이게 하는 쉼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장이 과민해집니다. 이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우리 세대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느라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유전자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유전자의 기능도 바뀝니다. 환경이 유전자 행동의 70%를 결정합니다. 약한 장을 물려받았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이 무너지는 3가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잘못된 식습관. 둘째, 술. 셋째, 스트레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을 살리는 비법 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집에서 냄비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약차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복합 질환입니다. 장점막의 미세염증, 장내 세균 불균형, 자율신경 조절 이상, 장애 운동 이상, 뇌와 장을 연결하는 뇌장축의 스트레스 반응. 이 5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염증만 잡거나 한쪽에서 장 운동만 조절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지붕만 고쳐서는 안 되죠. 배관도 고치고 전기도 점검해야 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찬 성질의 약초와 따뜻한 성질의 약초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찬 성질의 약초는 발열과 염증 반응을 내려줍니다. 뜨거운 물에 시원한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장점막에 불이 나 있는 것을 꺼주는 역할이죠. 반면에 따뜻한 성질의 약초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조절해 줍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면 온몸이 풀리고 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쓰면 불은 끄면서 동시에 장의 힘은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쓰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찬 약초만 쓰면 염증은 줄지만 장이 더 차가워져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약초만 쓰면 장의 힘은 올라가지만 염증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써야 합니다. 먼저 찬 성질의 약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행자입니다. 금행자는 대장점막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약재입니다. 의학 용어로 수렴작용이라고 합니다. 수렴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느슨해진 것을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늘어난 양말의 고무줄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입은 양말은 고무줄이 늘어나서 흘러내리죠. 장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면 느슨해져서 변을 잡아줄 힘이 없어집니다. 금행자가 이 느슨해진 장점막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장 기능이 약해져서 묽은 변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 만성 설사가 계속 되시는 분,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신 분에게 변을 뭉쳐주고 장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또 설사가 오래되어서 항문이 불편하고 쓰린 느낌이 있으실 때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장점막의 미세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약재입니다. 장에 불이 나 있는 것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또 장내에 유해균이 과도하게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이 약해지면 나쁜 균이
우세해집니다. 어성초가 이 나쁜 균을 억제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장벽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묽은 변이 반복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가스가 심하게 차시는 분에게 장 환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셋째, 속썩은 풀입니다. 한약재 이름으로는 황금이라고 합니다. 반짝반짝하는 금이 아닙니다. 약초 이름입니다. 이 약초는 아답토젠 약물입니다. 아답토젠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약물입니다.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장의 평활근 경련을 줄여줍니다. 평활근이 뭐냐고요? 장벽을 구성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 배가 뒤틀리면서 아픈 경련성 복통이 생깁니다. 속썩은 풀이 이 근육의 경련을 줄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통과 설사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회의만 하면 배 아프고, 며느리 오면 설사하고, 걱정되면 화장실 가시는 분에게 딱 맞는 약재입니다. 세포, 다음으로 따뜻한 성질의 약초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입니다. 약해진 장에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느슨해진 장벽을 보강해줍니다. 둘째, 참잠 추출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절대 생참춤을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을 제거한 참중 추출물을 드셔야 합니다. 참중 추출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복통과 설사는 피가 부족한 허혈성 복통입니다.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참중 추출물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째, 강황입니다. 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복부 팽만과 가스, 묵직한 불쾌감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 6가지 약초 기억하시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찬성질 3가지, 금행자, 어성초, 속썩은 풀, 따뜻한 성질 3가지, 인삼, 참준 추출물, 강황. 이 6가지를 모두 함께 배합해서 쓰셔도 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 필요 없습니다. 냄비 하나면 됩니다. 찬 성질의 어성초 4g에서 8g, 금행자 4g에서 8g을 준비하십시오. 따뜻한 성질의 인삼 4g에서 8g, 참추출물 4g에서 8g을 준비하십시오. 4g은 찻숟가락 1숟가락 정도입니다. 이 4가지를 함께 냄비에 넣으시고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1리터는 종이컵으로 5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근한 불에서 30분 이상 천천히 달여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급하게 팔팔 끓이시면 안 됩니다. 약한 불에서 오래 우려야 약효가 충분히 우러납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은근하게 달여주세요. 이 약차를 하루에 2잔에서 3잔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1잔 드시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 1잔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식전에 드시라고 하냐면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약차가 장점막에 직접 닿아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2배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십시오.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약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을 살리는 비법 약차를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의 약초를 함께 써야 하는 이유, 6가지 약초의 효능, 구체적인 배합법과 복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차와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31장 회복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31장 회복 실천법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식사법. 둘째, 운동법.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 이 3가지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식사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도 큽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장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밥 먼저 드시고 반찬 드시고 국 드셨죠. 와, 우리 세대는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식사 시작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장을 자극합니다. 둘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셋째, 그 다음에 단백질과 밥을 드세요. 물을 먼저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아침에 기지개 켜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단백질과 밥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꾼 그룹과 기존대로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순서를 바꾼 그룹의 장운동 정상화율이 42% 높았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42%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식사 순서의 힘입니다. 장에 좋은 음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된장찌개가 좋습니다. 된장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추셔야 합니다. 김치도 좋습니다.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에 직접 전달됩니다. 하지만 너무 맵거나 짠 김치는 피하세요. 묵은지보다는 겉절이가 장에 더 부드럽습니다. 고구마도 추천드립니다. 당겐다로, 묵은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뭉쳐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고구마에 있는 점액 성분이 장벽을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이 세 가지는 장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가스를 만들어서 복부 팽만을 악화시킵니다. 콜라 한 캔이 장에서 가스 폭탄이 되는 것이죠. 커피도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이 장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 많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운동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운동기구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장, 마사지 5분입니다.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위에 편하게 누우세요. 양 무릎을 세우십시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눌러주세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힘을 세게 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5분만 해주세요. 왜 시계 방향이냐고요? 우리 대장이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건너가서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대장의 운동 방향과 일치합니다.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시켜 줍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이불 위에서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식후 산책 20분입니다. 밥 먹고 30분 후에 20분만 걸어주세요.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뛰실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장 운동이 30% 향상됩니다. 30%입니다. 약 한 알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편한 신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산책하시면서 동네 풍경도 보시고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앞서 스트레스가 장을 직접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뇌장축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장에 비상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호흡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를 부풀려야 합니다. 그 상태로 7초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것을 하루에 3번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각각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총 15분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복식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교감 신경은 쉼표 버튼이라고 했죠. 복식호흡을 하면 이 쉼표 버튼이 눌립니다. 장이 안정됩니다. 과민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복통이 줄고 설사가 줄고 가스가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매일 15분 복식호흡을 실천한 그룹의 과민성 대장 증상이 6주 만에 41%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41% 감소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냥 숨쉬는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이 복식호흡의 힘입니다. 자, 31장 회복 실천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 바꾸기. 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둘째, 매일 아침 장 마사지 5분, 식후 산책 20분. 셋째, 복식호흡 하루 3번, 각 5분. 이 3가지입니다. 변화의 순서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3일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변화의 시작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가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2주 후에는 변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달 후에는 바나나 모양의 건강한 변이 돌아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배설의 쾌감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출이 당당해집니다. 친구분들 만나서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걱정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딱 30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그 시트. 첫째,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단순한 배탈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40%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열이 가는 내이가늘을 방치하시면 장누수 증후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장이 무너지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술, 스트레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장점막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유전자의 70%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의 약초를 함께 달여 약차로 드시면 장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성초와 금행자 각 4에서 8g, 인삼과 참춘 추출물 각 4에서 8g을 물 1리터에 달여서 하루 2-3잔 드시면 됩니다. 냄비 하나로 집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30일 장 회복 실천법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장 마사지, 5분과 산책, 20분, 복식 호흡 하루 3번.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돈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으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손주 졸업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고 가족 여행도 걱정 없이 다니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당당하게 외출하시는 그 날을 위해 딱 30일만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